이 다 나온 소식인데 이제 일단 뭐 제가 이제 처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소식을 제가 이제 아침에 좀 보고 약간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AI가 이걸 왜 안 할까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소셜 플랫폼을 만들지 왜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드디어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픈AI가 이제 소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했고 AI는 사실은 이제 OS라는 생각을 저는 예전부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OS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사실은 단순한 어떤 뭐 검색 창이라든가 게이트가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일로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전체적으로 어떤 놀이터가 될 거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픈AI가 어쨌든 이걸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걸로 가게 되면 저는 이제 이 시장은 다 점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메타와 X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장악하게 될지 잘 모르겠고 오픈AI가 내놓는 소셜 플랫폼은 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이걸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단 이미 AI 기업에 존재하는 SNS 플랫폼 강력한 게 있죠. 사실 뭐 X는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같고요. 메타가 이제 있습니다. 그 메타가 지금 해체 위기가 좀 있죠. 그래서 해체 위기가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얘기했고 오픈AI가 자체 소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건 사실은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걸 딥러닝이 돼 있다는 채널이 있고 사용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간 사용자가 10만 명이 돼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전체 전 세계 사용자가 어쨌든 10% 이상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엄청난 사용자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원수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래에 이제 어쨌든 핵심 자산을 분명히 가지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어쨌든 SNS 어떤 플랫폼하고는 다른 그런 케이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행동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많고 이게 어쨌든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일단 시작하면 제가 볼 때 메타 정도와 싸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 2위를 바로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되면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 딱 만들면 바로 이게 독립되는 플랫폼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바로 또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사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게 약간 말장난이긴 한데 빌트를 하느냐 바이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걸 하나 사느냐 만드느냐 이런 건데 빌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노골적인 충돌이 또 하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데이터 사용자와의 어떤 그런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기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면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AI가 더 이상 미래의 알고리즘 싸움이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를 줘서 플랫폼 전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모델에서 미디어로 판을 바꾸는 그런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내놓을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고요. 선언적으로만 일단 했으면서 새로운 도전장을 내놨고 기본적으로 이제 하겠다라고만 구축을 했는데 언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작업도 엄청나게 많은 작업이라 이게 지금 오픈AI가 지금 하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소셜 플랫폼을 어떻게 내놓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줄 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죠. 만드는 거 자체는. 예,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아예 별도 법인을 만들 건지 이걸 아니 붙일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오픈 AI를 게이트로 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걸 게이트로 쓸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떻게 연동시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핵심 자산으로 쓰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또 하나를 만들면 엄청난 기업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그 플랫폼이 그 소셜 플랫폼은 엄청난 기업이 또 하나 될 것 같아요. 상장이 되는 것 같은 엄청난 기업이 만들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또 하나가 그대로 유동인구가 그대로 가는 거고 이 게이트를 통해서 또 하나 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기업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생태계가 재편될 수 있죠.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이게 독점 아닌가요? 제가 볼 때.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도 나와 독점적으로 났던 건데 이걸 제안을 했더라고요. 예, 이게 450억 달러 정확하게는 이제 450억 달러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450만 달러고요. 제가 잘못 적었더라고요. 450만 달러고
제가 적으니까 180억 달러를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가 이제 제안을 한 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한 게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FTC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에 뭔가를 조사를 하기 전에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4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그 정도 금액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정도에 마무리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라고 이제 FTC에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돈을 줄 테니 이거를 그냥 마무리 해달라. 이 돈을 지불할 테니 이거를 그냥 조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제안했는데, FTC는 터무니없는 제안이라고 얘기하면서 최소 180억 달러는 내야 된다. 우리나라 24조 정도는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벌금으로. 그 다음에 강력한 합의 명령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합의 명령. 그러니까 이 숫자의 괴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평가가 다른 것 같고요. 어쨌든 트럼프가 개입을 한 것 같고, 빅테크와 이제 백악관의 거래가 시도가 됐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빅테크 규제에 어쨌든 정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좀 약간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시도나 여러 가지 판단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미 그 예전에 승인이 났던 거예요. FTC가 승인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과 14년에 승인이 됐던 거를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것이 좀 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2012년에 승인이 됐고, 왓츠업 애플리케이션 같은 2014년 모두 당시에 FTC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던 인수입니다. 근데 이 인수를 잘못됐다라고 이제 뒤집을 수가 있냐는 거죠. 역사적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건데, 이게 M&A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냐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신문에서 말장난을 하던데, 이거를 만약에 당시에 이제 메타가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이었죠. 페이스북이 이걸 빌트를 못해서 버리라고 하죠. 묻어버리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쪽 메타 쪽은 자신들이 이제 빌트를 못해서 바이를 했다라는 거죠.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한쪽은 묻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거고, 한쪽은 바이를 했다라는 거, 약간 서로가 이제 주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거고, 기업들 인수로 끝난 줄 알았던 경쟁 제한 문제가 지속적인 법적 리스크가 계속 안게 되는 약간 이런 사례라, 사실은 이제 땅에 묻었던 걸 다시 꺼내서 다시 확인하는 약간 부관 참시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AI 시대 경쟁을 위한 시장 구조의 압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식의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국가 경쟁력이라는 측면도 고려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뭔지 어떤 메시지인지도 잘 모르겠고, 트럼프 시대의 FTC의 독립성을 유지시켜주는 것 같은데, 향후에 이게 어떤 제안이고 어떻게 받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인수 합병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메타가 이기면 사실 이제 빅테크의 어떤 플랫폼 전략이 정당화되고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게 다 없어지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남은 빅테크들이 좀 안심을 하겠지만, 이게 만약 FTC가 이제 부분적으로라도 이기게 되면 디지털 주권에 대한 프레임을 이제 다 들여다보겠다는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승인된 인수를 다시 이제 어떤 근거로 다시 보냐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단순한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당시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FTC가 인정을 한 거예요. 잘못됐다고 자신들이. 그렇게 하면서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미 승인받은 M&A도 과도한 시장 지배로 이어진 무효화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을 이번에 만들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좀 약간 좀 억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 저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 독점이 이제 동적이고 과거 승인도 지금 위헌적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켜보시죠. 뭐. 자, 이 부분은 재밌는 것 같아요. 중국이 역으로 미국의 NSA 요원에 대해서 지명수배를 내리고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그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올림픽 때 미국이 자기네들에 대해서 이제 사이버 해킹을 했다는 거예요. NSA 요원 3명 이름을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고, 미국이 하는 방식대로 자기네 똑같이 대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전쟁에서 이제 국가 해킹을 했다는 거고, 사실은 그동안 맨날 이제 미국이 중국이 이런 걸 뭐 일삼고 파렴치하다고 얘기했는데, 미국도 계속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이제 동계 아시안 게임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간에 이제 중국이 APT라고 지능형 지속 위협에 꾸준히 지목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역으로 NSA를 지목하면서 피해자이고 방어자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국가 해킹에 대해서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미국도 하고 있고 우리도 대응해야 된다는 논리를 하고 있으면서 AI라든가 양자라든가 5G 차세대 패권에 대해서 수면으로 뛰어오르고 있고 이게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미중에 누가 글로벌 질서와 이제 사이버를 주도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걸 패권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고요. 미중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전이라든가 정보전, 심리전이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발표가 돼서 좀 웃겨서 가져왔습니다. 중국이 이런 걸 발표해서 제가 좀 웃겨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제가 가져온 거라 좀 한번 지켜보자고 해서 가져온 거라서 한번 어떤가 해서 가져왔습니다. 예,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재밌어요. 서로 이제 물고 뜯네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이거 참 이분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 노동청의 보안을 해킹을 했답니다. 일론 머스크가 AI 기술 이런 데 쓰고 있대요. 자신의 좋은 기술. 그래서 이제 도지부가 노동청 시스템을 침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내부가 이제 그러니까 휘슬플로라고 그러죠. 이제 양심 있는 사람이 그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심 고백을 해서 전통적으로 노동청에 있는 걸 이제 관련 정책을 이제 시도를 했고 이 부분을 했고 민감 노동자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적 감시 체계를 약화시키고 이 부분을 한 거고요. 이번 사건이 좀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그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직속 조직으로서 내부 시스템에 이제 침투해서 견제받지 않는 조직한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스페이스 X라든가 이런 어떤 이 전체적으로 이제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에 조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이런 부분에 뭘 하고 있는지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지한 거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 이제 미국이 뭐 맨날 그 탄압한다고 중국에 내는데 막 했는데 사실은 글로벌 신뢰 정보 중국화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계 정보 질서의 규범자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중국 못지않게 지금 하고 있으면서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사이버 투명성, 인권 이런 걸 하나도 중국 정보 통제 방식과 다를 바 없다.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보면 요새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내 어떤 정보 체계라든가 이게 장기 분열 이런 게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닌가, 좀 배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거 오늘 잘 하셨어요? 2단권? 이건? 네, 제가 그거 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이게 네. 투자를 미국에 약속을 했고 바로 다음 날 네. 갑자기 수출을 제한시키겠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오늘 아침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네. 장이 끝나고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외에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뭐 명분은 그렇습니다. 보안과 안보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명분은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젠슨항이 어쨌든 무언가를 내주고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누가 트럼프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네네. 아니에요, 본부장님? 맞습니다. 네. 맞죠. 예. 그렇죠. 네.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트럼프 암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업을 본인은 국가의 어떤 그런 방산업체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제가 볼 때 AI를 마치 국가의 어떤 그런 기성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약간 그런 건가 봐요. 딜용의 네네네네네. 그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거를 미끼? 네네. 미끼면서 협상 도구로 생각하고. 네, 약간 도구인 거죠. 네네. 예, 약간 그런 거. 젠슨항은 황당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일단 뭐 그쵸.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계속 이분은 바뀔 수 계속 있죠. 바뀌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것 같고 이제 AI 디퓨전 룰스를 이제 어쨌든 상무부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를 했고 이거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갑작스럽게 막아서 어쨌든 전체 매출이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한 15억 달러 정도. 근데 지난주에는 로이터에서 보내주신 뉴스로 네. 이제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네. 오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요? 지난주에는 H20을 네. 수출 제한을 해제했다. 아니 해체하기로 이제 합의만 했다. 예, 하기로 했다. 근데 오보였던 건 그러면서 아니었고요. 급하게 이제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최근에 한 거예요. 아, 조용히 있다가
제가 이제 그쵸? 그때 말씀드렸듯이 약간 히토류에 약간 빡이 친 것 같아요. 그러죠. 화가 난 것 같아요. 이거 화가 났다. 네, 화가 난 네, 거. 화가 났다. 화가 났는데 이제 네. 그거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히토류가 되게 예민한 광물이거든요. 그럼요. 미국에 반도체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반도체도 네. 반도체인데 무기에 들어가요. 아, 무게에도 들어가죠. 무기에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음. 모든 무기에 뭐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에 작지만 필수적인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총은 만들어놨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텔스에 뭔가를 이렇게 뭐 방어 체계라든가 이럴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광물이 그런데 H-20이 협상의 도구가 될까요? 되죠.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160만 개의 H20에 대한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H-20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거를 발주가 안 되면 더 이상 뭔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구하는 데가 되게 많으니까 그거를 다 끌어모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금부터 굴기로 해서 받는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재를 그러니까 그거를 밀수로 해서 160만 개를 끌어모은다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죠. 네네. 본격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공장이 외부에 많지가 않아요. 예. 그게 그리고 TSMC도 계속 관찰 대상이기 때문에 TSMC도 이번에 피해 많이 볼 것 같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이제 GPU 가격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럴 것 같고 그게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잘 아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히토류는 그렇게 큰 약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이게 석유 같은 것 같아요. 히토류가 미국에도 많이 매장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개발할 때 이제 환경 파괴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런 좀 그러니까 있어서. 석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를 미국에 많이 매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를 많이 매장돼 있지만 많이 뽑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을 위해서 미국이 많이 미국에도 많거든요. 그런 건 히토류도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많이 하지 않는데 이제 하게 되면 하죠. 필요하면 하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최악의 경우에 만들겠죠. 최악의 경우에 만들겠죠. 근데 이제 굳이 뭐 지금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제 기술이 한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전쟁 중이면 하겠죠. 빨리 가동을 시켜서 뭔가 희생을 치러서.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굳이 뭐 지금 이 사단을 만든 건 트럼프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풀면 되죠. 싸움 걸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H20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제안을 해서 어쨌든 5.5억 달러, 55억 달러가 아니고 5.5억 달러면 죄송합니다. 계속 오타가 나는데 5.5억 달러가 이제 8조 정도 되죠. 8조? 5.5억 달러 정도 되고 하나로 이제 8조. 지난해 H20으로 한 15억 달러 정도의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나갔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이 정도 손실이 있을 것 같아서 주가 하락이 한 6% 정도 됐고요. 나머지 기업들 AMD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퀄컴도 이제 같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락이 되면서 될 것 같고 뭐 굴기가 있을 것 같고 자체 개발이 있을 것 같다는데 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이 AI 칩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게 바로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지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웨이가 계속 개발한다고 하지만 AI 칩을 그동안 신제품들이 에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개발됐다고 하는데 신제품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순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내놓는다고 하지만 그랬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매달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자체 하면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TSMC에서 그걸 못 받으면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술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그건 다 제가 볼 때 언론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가서 턴키로 계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되겠죠 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해드릴게요. 테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검색 광고를 하잖아요. 이걸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거랑 비슷한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미니미스라고 이제 그 $800 이하의 그 광고하는 조항을 이제 없앴잖아요. 그걸 없애면서 이제 그걸 축소하다 보니까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를 없애니까 3일 만에 앱스토어 순위가 원래 3, 4위 정도 됐었거든요. 테무가 앱 순위가. 근데 이게 58위로 추락을 했어요. 이 어느 정도의 어쨌든 이 큰지를 검색 광고 순위가 큰지를 알게 될 것 같고 트럼프 이기의 어떻든 강경 대 중국 정책이 어쨌든 이게 얼마만큼의 한 기업의 순위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위시만큼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이게 통관 허가를 축지시키면서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광고를 안 하게 되면서 이제 58위로 3일 만에 떨어졌고 이제 더 떨어질 겁니다. 100위 밖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광고를 통한 과도한 노출이 이제 규제 기간에 어쨌든 표적이 되면서 조용히 철수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확 떨어지게 됐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어쨌든 향후에는 이제 이게 존재조차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어쨌든 테무가 미국 자체의 광고 없이 대부분 상품을 중국에서 배송하는 구조였는데 이제 이 경로가 고비용 리스크 구조로 바뀌면서 이제 요게 못하게 됐고 그 동안은 이제 이게 광고가 이제 우리가 어쨌든 뭐 이렇게 뜨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쨌든 그 광고가 뜨면 그거를 이제 캐치해서 이제 많이 구독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안 되게 된 겁니다. 전략적으로 안 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앱 하락이 된 단순한 누수가 아니라 이게 디지털 통상 질서가 재구성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플랫폼 기반의 글로벌 확장 구조 리스크가 노출됐다는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취약 구조가 공식화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이게 종속도란가 이런 가지가 이제 향후에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여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앱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확장이나 이런 전략을 재검토할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서 이제 향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이라든가 이커머스 전략이라든가 어쨌든 플랫폼 의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테무 사태는 사실상 광고 실패가 아닌 플랫폼 주권이라든가 미국 통상의 어떤 질서 리셋이라든가 이런 변화의 어떤 서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 하나가 어쨌든 기업 하나의 어떤 많은 변화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이 이커머스도 이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변화가 많구나 세상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정말 변화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나라도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랩소디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같이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